세프 블래터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처음에. 왜냐하면 피파를 이렇게 만든 사람 하면 이분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분이 아직도 매수했다는 거 아니면 뇌물 받았다는 거 검증 안 됐어요. 웬만한 그 사람 다 체포됐는데 회장만 그 무혐의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의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피파를 통해서 머릿속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또 다른 주제들에 있는 문제들도 이번 피파를 통해서 제가 불렸어요. 대가리가 깨끗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울 수도 있다. 예전에는 야, 이 정도로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위에는 대가리다 더럽겠지라는 건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물론 대다수의 경우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우면 위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더러울 건데 이런 좀 약간 블래터 같은 할아버지가 위에 있을 때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런 얘기들 지금 이 피파가 어떻게 오늘날에 이 꼴이 됐는지 애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애초부터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가야 돼요. 자, 이분 호아 오알란츠 이분이 74년에 해장됐어요. 74년 여러분. 이분은 브라질 사람이고 원래 수영 선수예요. 근데 이분 보기에는 피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약간 운동선수 출신이었으면 좋겠고 나이가 좀 어렸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그 당시에는 그나마 좀 약간 나이가 어렸어요. 그 당시에 74년에. 그래서 이분은 출마했어요. 출마했는데 피파는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갑자기 비주리의 라인에서 누가 와서 회장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도가 있어. 사람들이 다 아는 친구를 찍어주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던 사람 왜 찍어요? 정몽준 회장도 정몽준 맞아? 우리 현대에 있는 막내 동생? 현대 일가의 막내 동생? 그분도 피파 회장 되지 못했던 이들 중에 하나는 블래터가 너무 강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도 오랫동안 피파에 있으면서 자기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갑자기 회장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제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피파 밑에는 이렇게 6개의 기구가 있어요. 콘카카프, 코메볼, 카프, 우에파, AFC 그리고 OFC. 자, 이제 여기 한번 회장이 되면 거의 20년 가거든요. 15년 가요. 근데 여기 한번 회장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 여기 어떻게 회장이 되냐면 각 나라마다 축구협회 회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축구협회 회장. 이 축구협회 회장들이 자기가 속하는 그 위에 있는 대륙 축구회 회장을 선출시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올라가면 거의 좀 약간 기본적으로 10년은 먹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중동에 있는 하나의 요담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고 있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 알파고시 한번 오세요. 거실에서 맛있는 음식인데 좀 드셔보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알파고 형 한번 와봐. 여기 좀 바람 쐬자. 아니야, 괜찮아요. 알파고 좀 밖에 나가서 좀 놀자.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나 항상 이 자리에 앉고 있어. 안 일어나. 왜 그러겠어요, 나는? 왜? 사람들 한번 밖에 나가보자고 하고 한번 옆에서 밥 먹자고 하는데 난 절대로 의자로부터 일어나진 않아요. 왜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야, 알파고 조금이라도 좀 약간 의자에서 일어나봐. 이 자리에서 일어나봐 하면 왜 나는 일어나진 않아요? 말씀드릴까요? 나 여기다가 똥 쌌어. 그래서 그래. 앉는 자리에다가 똥을 싸게 되면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앉아야 돼. 안 그러면 냄새 납니다, 여러분. 더러워요. 이걸 잊지 마세요.
앉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다가 똥을 싼 거야. 그래서 일어나진 않아요. 여튼 자, 지금 이것도 그때 이제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 호아 허렌치라는 이 브라질 아저씨가 출마합니다. 74년에 처음으로 출마했는데, 이분이 출마했을 때 이 말을 해요. 이 축구이라는 거는 좀 남미하고 유럽에서만 이렇게 뭐가 하는 것 같아. 근데 축구이라는 거는 좀 전 세계적으로 가치관인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다가 관심 갖고 있는데, 이거 아니다. 내가 이 FIFA의 회장이 되면 나는 축구를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전시키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러한 그 공약으로 나와요. 내가 이 축구를 통해서 돈을 벌 거고, 그 나온 돈으로도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니면 남미 캐리비안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축구 인프라를 깔아주고 축구를 확산시키겠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FIFA는 조그만한 기관이었어요. 거의 스위스에서 뭐 무슨 어떤 건물의 3층에 있는 뭔가 그 정도야. 그래서 이분의 말을 듣는 거기 이제 대표단이, 여러분 회장을 찍을 때는 각 나라에 있는 축구 연맹의 회장이 이제 거기 와요. 각 나라에서 다 와야 돼요. 그분들이 와, 이거 좀 약간 너무 좋은데 하고 이분을 찍어요. 그때 갑자기 선후배 관계 이렇게 내려왔던 이 FIFA 회장의 자리는 갑자기 뜬금없이 좀 약간 비주류에 있는 한 수영 선수가 나와서 회장태요. 74년에 회장이 됐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나는 이 축구를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스포츠를 만들 거고, 전 세계에다가 깔아주겠다고 하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인프라를 깔아준다고 했는데, 돈을 어디서 잘 쓸 거냐? 돈을 찾기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FIFA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74년에 선출이 됐는데, 75년에 블레터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그때 블레터의 명칭이 그냥 감독이었어요. 감독. 근데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영업팀장이에요. 가잉 안녕. 여러분, 최근에 와서 우리 영상들 살짝 편집해주는 분이 가잉이에요. 미얀마 친구, 예전에 다 방송에 나왔지만 기억하신지 모르겠으나 여튼, 그래서 이분이 75년에 들어옵니다. 밀레터가 들어와서 그 회장이 얘한테 시킨 거 뭐냐면, 너는 열심히 영업실장으로 좀 약간 영을 띄워. 왜냐? 이 사람이 스위스에 있는 그 동계 스포츠들랑 관련된 협회들에서 열심히 영업을 띄워서 좀 약간 어느 정도 이름이 있었던 거였어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좀 약간 영업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오자마자 진짜 FIFA가 영업을 오지게 터지게 잘합니다. 뭘 했냐면요, 일단은 블레터가 가서 코카콜라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지금 이 코카콜라를 부자 나라들에서 팔잖아. 돈 없는 나라들에서 코카콜라 마신 사람 없어. 왜냐면 돈이 없어요. 이런 좀 약간 검은색 된장 같은 음료수를 왜 마시겠어? 돈 없는 사람들. 근데 당신 우리 협회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박으면 우리가 피파가 축구 코카콜라가 축구를 뭐 응원한다라고 해서 너의 깃발이 여기저기 꽂아줄 거야. 그때 피파가 최초에 글로벌 기업한테 홍보 후원금이라고 해야 되나? 홍보 광고비를 받아요. 코카콜라가 이 FIFA보다 이제 축구에 개입하게 되는 계기는 바로 밀레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거 뭐냐면, 야 잠깐만,
우리 이제 축구를 하잖아. 그리고 이거 좀 약간 저작권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개최하는 경기인데 경기하는 나라마다 저작권을 이제 코카콜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코카콜라가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하고 축구를 통해서 인지도가 폭발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여튼 블래터는 야, 이 방송을 가지고 우리는 또 영업을 띄울 수가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이 방송을 우리는 저작권을 바라보자. 야, 이것도 좋은 생각인데 그때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점 약간 연결이 없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기업이 어디냐면 아디다스예요. 왜냐하면 아디다스한테도 걔네들이 돈 받고 있었어. 이제 축구를 축구를 지지한다. 누가? 아디다스. 아디다스는 착한 기업. 아디다스가 전 세계가 축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열심히 한다 하면서 아디다스한테 돈을 받고 있었는데 아디다스가 얘기해요. 내가 하나 자회사를 만들어 줄게. 그 자회사를 통해서 내가 니네들의 이 송출권, 그 방송 저작권을 마케팅할게. 그러면 문제가 있어. 니네들이 나랑 계약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다른 그 어느 회사한테도 이 마케팅 아니면 저작권 등등등을 안 주겠다. 다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차피 이 시장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 아디다스가 만들었던 자회사가 있어요. IRS이라는 IRS RIS 아니고 IRS. 왜냐면 RIS 하면 우리 하론이가 다니는 영어 유치원의 이름인데 RIS. 여튼 그 회사에다가 넘겨줘요. 넘겨줬는데 이 사람들 갑자기 돈이 팍팍 들어와요. 야, 지금 상장을 했을 때 어떤 회사가 상장하면 한꺼번에 몇백억이 계좌에다가 들어오잖아. 그런 것처럼 갑자기 비파가 돈이 막 들어오거든요. 막 들어오니까 이 호아갈렌시하고 블래터가 자기네 자리를 자기의 그 위치를 든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에 한 번인가 5년에 한 번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분들한테 투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투표하려면 그 나라 대표들의 기분을 특히 그 대륙 대표단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그런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원했던 거 뭐냐면 한번 대륙에서 지도자가 나오면 그 사람 유지했으면 좋겠어. 또 새로운 사람을 지내지수가 힘들잖아요. 여튼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 이런 일을 다 뒤에서 블래터가 하는 거예요. 뒤에서 블래터가 하는데 블래터 보기에는 나는 이 FIFA에서 뭐야? 그냥 내 이름이 다이렉터야? 이거 안 돼.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해서 75년에 들어왔었는데 자신을 81년에 사무총장으로 임명시킵니다. 사무총장을 임명시키고 회장하고 사무총장이 이제 거기서 짜고 치고 피파를 끌고 가요. 끌고 갔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도 블래터가 누구한테 돈을 뭐 뿌리고 뇌물한다는 거 아직도 좀 이 사람이 뭐 수사를 받았는데 다 무죄가 나왔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안 나왔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것들을 다 봐요. 다 목격을 했는데 특히 이 아디다스로부터 뭐 아디다스 자회사였죠. IRS로부터 이분이 개인 톤을 받았다는 걸 발견해요. 와, 150억. 그렇지. 150억 정도 돈을 받았다는 거를 이 플래터가 발견해요. 그래서 회장한테 얘기를 해요. 형님, 당신 좀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좀 밑에 있는 동생들한테 자리를 비켜주시죠. 하고 이제 판 협박, 판 조언,
근데 이분의 나이가 너무 됐었어요. 그거 솔직히 말하자면. 왜냐면 24년을 했거든요. 74년부터 98년까지 했어요. 그때 이분이 호알렌진 혼자 드시고 아래에다가 안 뿌리시거든요. 이제 아래 얼마나 뿌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마지막으로도 한번 하고 나의 완전히 좀 약간 명예를 든든하게 만들고 자리를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하고 94년에 둘이 합의해요. 이때 합의를 안 했으면 94년 합의를 안 했으면 블레타가 아마 그때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몰라요. 여튼 블레타가 알겠다고 하고 4년 더 참고 98년에 출마합니다. 이분이 출마 안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냄새가 날 거 아니야. 이 블레터하고 화렌지 짜고 치고 하고 돈을 막 먹고 유럽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Merci beaucoup, my friend, but this is impossible. 이렇게 좀 약간 프랑스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러한 성대모사를 했는데 집사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알파고 넌 프랑스 사람 같지는 않았어. 너는 프랑스 이민 간 아랍 사람 같았어. 여튼 but it's impossible. 여튼 이런 식으로 유럽 사람들이 안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98년에 유럽 애들이 출마해요. 인도 사람 같다고?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impossible 이렇게 하거든요. 살짝 머리도 움직입니다. 엥가리님 제발. 인도 액센트 다음에 할게요. 지금 문맥상으로 인도 사람들은 목소리를 낼 만한 분위기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남미하고 프랑스 그쪽이거든요. 터키 액센트? 터키 액센트 또 모르겠어요. 이건 봐야 돼. 상황을 알아야 돼. 아, 터키 액센트 말씀드릴게요. How are you? How are you? 이거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상회담 갈 때 다른 나라 정상들한테 How are you? How are you? 이래 하거든요. 여튼 일침좋고 여튼 98년에는 우에파 회장 렌낫 요난선 이라는 좀 약간 좋으신 분이 있는데 이 피파는 너무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분들도 출마를 하거든요. 그때 셉 블래터가 엄청 화가 나요.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잠깐만요. 어디야? 이분 이제 스웨덴 사람인데 구단 회장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구단 회장도 했는데 다음에 UEFA 회장이셨어요. 이분이 이 FIFA가 너무 더러워졌다고 해서 98년에 출마를 해서 이 호알란시하고 블레터 라인을 완전 좀 약간 뿌리 뽑으려고 했는데 이제 UEFA는 안 그래도 하나의 동제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남는 거 뭐냐? 남는 건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프리카 애들하고 아시아 애들이랑 만나요. 막 애들아, 이 호알란시하고 블레터는 돈을 엄청 중간에 떼먹거든요. 호알란시 갔는데 또 자리를 자기 사무총장한테 준다고? 이거 말이 되냐고. 이거 정권 교체가 필요할 거 아니야. 니네들 돈을 못 먹잖아. 걔네들 FIFA 거기서 돈을 막 먹고 니네들한테는 안 주고. 근데 내가 오면 유럽답게 완전히 분배를 할 거야. 유럽을 봐봐. 유럽 어때요? 잘 되잖아. 특히 스웨덴. 법주주의, 민주주의. 뇌물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니네들은 나를 찍어주면 우리가 니네들을 봐줄게. 봐준다는 것보다는 뭐 그냥 트랜스퍼런시 투명성만 공약을 내세우거든요. 아프리카 애들 보기에도 맞아. 이 위에 있는 사람들 돈을 해먹는데 말이 됐냐고. 알겠다고 하고 이분이 됐다. 나는 회장 될 것 같아 하고 98년은 너무나 안전하게 딱 봐도 내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면 되죠. 관련된 영상들 봤는데요. 사람들 물어봐요. 셉 블레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분도 사무총장으로서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랫동안 FIFA에서 뒷정리를 했었던 블래터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바로 누구한테 갔냐면 제프 블래터는 제프 아니고 셉이지. 셉 블래터는 이분한테 갑니다. 이분하고 이분한테 가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잭 워너예요. 잭 워너. 트리낫 도바고이라는 나라에 있는 축구 연맹의 회장이에요. 그리고 동시에도 중미하고 북미 축구협회 대륙 회장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사무총장이자 부회장, 미국 아저씨 차키 블레이저. 여러분, 이 차키 블레이저는 역대급 사기꾼이야. 나 이렇게 사기꾼 못 봤어. 축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 진짜 코딱지만큼 어떤 동네에 있는 축구팀에서 축구를 해본 적도 없는데 감독이 된 거야. 그러다가 어쩌다가 미국에 있는 축구협회에 들어가고, 왜냐면 축구는 유명하진 않잖아, 미국에서. 그래서 할 사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물러오션을 찾은 거야. 그러다가 펠레랑 관련된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라인을 잘 타가지고 그 북미 중미 축구 연맹의 이제 사무총장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눈치를 잘 본 거야. 여기서는 지금 모든 나라들의 표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미국도 멕시코도 뭐 인구가 몇만 명 안 되는 바르바도스랑 똑같은 한 표이니까 여기서 라인을 잘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분들은 친해진 거지. 이 사람이 이제 트리나 타바고이고 이제 캐리비안 나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좀 어느 정도 등치가 큰 나라지. 그래서 이분이랑 그때부터 좀 약간 동맹을 해서 거의 20년 넘게 콘카카프 해먹었어, 둘이. 이제 이 둘이 잠깐만요. 이 아저씨하고 트리나 토바고 아저씨 잭 워너하고 이거 차키 블레이저 미국 아저씨는 90년대 선출되거든요. 콘카카프도 보여줄게요. 콘카카프 뭔지 다시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콘카카프. 자, 콘카카프라는 거는 여기 코딱지만큼 나라들이 있잖아. 다 한 표야, 한 표. 이 콘카카프에서 30개인가 40개 정도 표가 있어. 미국도 한 표고 여기 있는 그 조그만한 나라들 다 한 표야. 그리고 트리나 도바고는 여기에요. 여기. 그 베네수엘라 위에 있는 그나마 좀 약간 동치가 있는 나라야. 여기 인구가 한 60만 명인가? 하여튼 기억 못하는데 몇십만 명이니까 여기 있는 캐리비안의 국가들한테는 좀 약간 대가리 역할을 하고 있어. 남미 나라들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파라과이, 우루과이 따로 있고 콘메볼이고 여기는 콘카카프. 하여튼 블래터는 일단은 콘카카프한테 연락을 해요. 애들아, 내가 가면 이 유럽 아저씨가 오잖아. 이 사람이 가요. 바로 얘기를 해요. 애들아, 내가 선출 안 되면, 이번 선거에서 내가 선출 안 되면 니네들이 날라갔어. 왜냐하면 이 스웨덴 사람이 법주주의, 민주주의, 정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야. 니네들 여기서 해먹을 것 같아? 그래서 니네들 나를 찍어 하고 콘카카프 일단 거기서는 한 30 몇 개의 표를 확보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를 어떻게 꼬실 거냐. 왜냐,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주로 예전에 자신을 식민지했던 나라의 눈치를 보거든요. 아프리카를 어떻게 속일 건지, 아프리카 어떻게 꼬실 건지는 이분이 엄청 고민을 해요. 그때 신의 한 수. 이 사람이 바로
이분이랑 만나요. 이분이 그 당시에는 AFC 아프리칸 풋볼 컨페더레이션 이사 하야토 88년에 회장이 됐거든요. 카메룬 축구 협회 회장이었다가 거길로 88년에 아프리카 축구 연맹 회장이 된 거예요. 이분이랑 연락을 해요. 야, 봐봐. 내가 너랑 88년 때부터 아는 사이야. 지금 애가 올 건데, 오케이, 너는 나한테 투표를 하겠는데, 나머지 아프리카 국가들은 나한테 투표할 수 있게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기해보자. 이분이, 야, 너네 이 FIFA는 우리한테 한번 월드컵 주면 그 약속을 하면 이거 끝날 일인데? 셋블레터 생각해보니까 야, 맞아.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우리는 축구협회를 월드컵 안 했어.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 좋을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때 하는 회의로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할 만한 나라는 거의 몇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대가리 역할을 하고 로비 활동을 하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을 설득할 만한 나라는 남아공이에요. 왜냐?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온 지 한 5년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5년째이고 그 남아공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그 넬슨 맨델라라는 사람이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한테는 그런 약속을 주고 넬슨 만델라 앞에다가 이렇게 좀 약간 이미지 워싱처럼 쓰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래, 우리 블레테이 형이 손실 안 되면 이 유럽 애들이 아프리카에서 FIFA를 하겠어? 월드컵 하겠어? 그래서 AFC의 회장이란 그 전략을 밀어붙인 거지. 바로 남아공에 가요. 남아공 축구협회 회장한테 얘기를 해요. 봐봐, 니네들 나를 찍어주면 내가 니네들한테 월드컵 하나 줄게. 애도 오케이. 너 우리한테 월드컵 하나 준다면 나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을 너한테 빠짐없이 투표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하고 거기서 합의를 봐. 다음엔 이제 98년에는 하죠. 그 선출. 물론 그때는 그 해도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 그걸 하는 피파를 하는 이제 98년에는 프랑스에서 피파를 하고 동시에도 회장을 찍어야 돼. 회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 스웨덴 아저씨는 너무나 자기 자신감 뿜뿜했어요. 왜냐면 UEFA이니까 유럽에 있는 축구회 회장들이란 다 얘기를 했더니 걱정 마, 아프리카 국가들 너한테 줄 거야. 문제가 아시아예요. 아시아도 팡팡 갈려져도 괜찮아,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애들은 막판에 등을 돌려서 다 블레터한테 투표를 해서, 여튼 여러분 그런 식으로 98년에는 우리 잭 블레터가 당선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해야 돼. 아프리카에다가 줘야 돼. 2010년 거를. 근데 졌어. 잘 밀어붙였거든요. 열심히 밀어붙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비리가 올라가요. 역대급 비리는 일단은 제일 냄새가 그 비리 냄새가 나왔던 거 이때였어요. 이 사람 콘카카프. 이 사람이 오랫동안 콘카카프 회장인데 트리나 다바고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 월드컵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뭘 해서 결론적으로 2006년에는 이 그 트리나 다바고가 독일에 있는, 독일에 있었지 2006년에. 독일이었나? 2006년 독일이었어요, 여러분? 2006년 독일이었는데. FIFA. 2006년 맞네. 자, 2006년 독일에서 하는 그 월드컵에다가 결론적으로는 트리나 다바고가 갑니다. 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비리야 이제 취하냐면, 이제 거기 트리나 다바고 축구 선수들 가면 다 몸값에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광고다 좀 약간 찍을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다 사인을 미리 잡았어.
니네들이 뭐 광고가 따면 니네들 그 우리 트리니다드 토바고 축구 협회에다가 몇 퍼센트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사인을 했고, 사인도 사실은 7대 3이었는데 축구 선수들은 난리를 치고 5대 5의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봤는데 이제 이 사람들 독일에 가서 축구를 좀 뛰었다가 왔더니 이제 좀 약간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돈이 들어왔는데 선수당 얼마나 얻는지 아세요? 선수당 돈이 얼마나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한 선수에 돈이 얼마나 온 것 같아요? 대충 좀 약간 댓글창에다가 써보세요. 선수당 이 정도 받겠다. 적어도 이 정도 은행 계좌에다가 돈이 들어가겠다. 좀 찍어보세요, 제발. 선수당 100만원. 연계 선무님, 감사합니다. 100만원. 선수한테 돈을, 아니, 선수에 돈이 들어가야 돼요. 1000만원. 영님, 감사합니다. 1000만원. 잠깐만요, 영님, 우리 유료 구독자이셨는데 취소하셨네요. 영님, 그러지 마세요. 짜이피님처럼 앵가님처럼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0만원이에요. 60만원. 60만원. 선수들이 빠기 친 거야. 뭐야, 무슨 60만원이야.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연락이 와요. 니네들이 독일에 가서 비싼 호텔에서 잤잖아. 그리고 거기서 비싼 음식들을 먹었잖아. 그 돈을 누가 냈어? 우리 협회가 다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정산을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정산을 하고 남는 돈이 60만 원이에요. 이거 마치 한국에 있는 사기꾼 기획사들 있잖아. 우리가 방송 작가랑 만나려고 회의 장소에 갔는데 이제 석유값, 밥값, 노래방값 이런 저런 값에서 가수한테 돈이 안 가잖아. 똑같대. 그때 이제 난리를 쳤지. 그 선수들이 우리 바가지 당했다고.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해서 훨씬 이후에 돈을 한 10억 정도 받았대요. 10억인가? 1 million 달러. 그렇지, 10억. 그 이후에 이제 재판을 열려가지고 돈을 드디어 받았어요. 근데 뭐 엄청 오래 걸렸대요. 여러분, 한 사람당 10억 돈은 못 겠지. 10억은 큰 돈도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60만원 받았어요. 진짜 이거 인터넷에 쳐보세요. 다 나와요, 이런 내용들. 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 제프 블래터의 여행이. 근데 제프 블래터의 여행이 어디서 막혔나? 어디서 벽에 부딪혔는가? 여러분, 제프 블래터가 벽에 부딪힌 거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 카타르 월드컵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사실은 이 주제를 열심히 진짜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건데, 사실은 카타르가 당선되는 거는 반전이에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왜 지금 서양 언론에서 열심히 카타르한테 공격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때 다른 나라가 하려고 했었어. 원래 2022년은 다른 나라가 할 것 같았어요. 이제 그 증언들이 있는데, 증언들이 있어요. 누구였지? 우에파 애들한테 블래터가 가서 절대 카타르 찍지 말라고 했대요. 절대 카타르 찍지 말라고 했대요. 자, 지금 그 말씀부터 시작할게요. 이 FIFA는 2000년대 중순이 되면서 갑자기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돈이 좀 약간 흔들렸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너무 좀 약간 부자처럼 살아요. 지금 현재 스위스 주리히에 있는 FIFA 본사도 이 사람 다 만드신 거예요. 뭐 물론 협회 안에 있는 돈을 통해서. 그리고 월급도 너무 높고, 한번 걔네들이 콩그레스 하면, 그 정의회 하면
너무 사치스럽게 하거든요. 그리고 어디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진 않아. 이 사람들은 자기 전용 비행기를 띄우고 가거든요. 너무 사치스럽게 가니까 턴이 좀 약간 끊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제적 경제 자문을 받은 거예요. 경제 자문을 받았는데 그 자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네들이 이번에 월드컵을 하나하나 배접시키지 말고 한꺼번에 2018년, 2020년 그리고 2018년, 2022년을 한꺼번에. 자, 넷플릭스에 피파 다큐멘터리 있더라고요. 여러분, 넷플릭스에 있는 피파 다큐멘터리 병파적이에요. 넷플릭스에 있는 그 다큐멘터리 지금 봤거든요. 완전히 미국 시각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그 넷플릭스 피파 다큐멘터리 없는 얘기들 해드리려고. 완전히 미국한테 딱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제가 지금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하여튼 그 경제 자문이 이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 이번에는 하나하나 하지 말고 한꺼번에 두 개를 선정하려고 하면 두 개이다 보니까 미국이 삐져서 피파가 절이 된 것 같아. 미국이 복수를 한 거지. 미국이 보복한 거예요. 미국을 잘못 건드렸어. 여튼 여러분 지금 모든 얘기들 할 거예요. 좀 천천히 들어주세요. 저 오늘은 이 주제는 그냥 재미있어서 한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한 3주 전에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저 2015년에 이 주제를 이미 한번 지지한 적이 있었는데 또 7년 만에 새로운 정보들을 붙이고 보니까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냥 나한테 재미니까 여러분도 나의 온라인 친구이니까 온라인 친구한테 그냥 술자리에서 말하는 느낌으로 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라방을 한 거예요. 여튼 경제 자문을 받아서 동시에 두 개를 이제 하려고 하면 많은 나라가 원래 하나이면 한 피파에다가 한 월드컵에다가 몇 개 나라만 후보되잖아요. 그때 돈은 돈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더 많은 나라가 후보될 건데 그때 돈은 돈이 더 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도 밥 언제 얻어야 할 텐데. 맞아요. 제가 한번 카카오 기프트로 밥도 사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여튼 그래서 2018년 2022년을 미뤄줍니다. 미뤄줬는데 2018년에 유력 후보자는 누구?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이 할 것 같아서 제일 유력한 후보자야. 그리고 2022년 원래 딴 나라가 하게 돼 있었는데 카타르가 막판에 얍삽하게 뒤통수 치면서 가지고 갔던 그 월드컵의 주인인 여러분,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미국이었습니다. 원래 2020년 월드컵을 미국이 하게 돼 있었어요. 미국도 그때 너무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18년 러시아한테 넘어갔고 2022년 카타르한테 넘어갔어요. 일단은 지금 오늘의 주제는 18년 아니고 22년이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부분 넘어갈게요. 22년에 이제 접수를 받아요. 피파가 받았는데 그때 후보자가 딱 3개 있어요. 제대로 된 후보자가. 하나는 미국, 그리고 하나는 일본, 하나는 카타르. 그리고 카타르는 제일 약한 후보예요. 왜냐면 경기장이 제대로 없어요. 경기장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카타르 안 될 거라고 봤어요. 기후도 안 맞고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경기장이 너무 많아요. 이미 인프라가 있고, 그리고 일본도 예전에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좀 약간 약한 후보이긴 하지만 근데 일본도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자는 일본하고 미국이었는데, 특히 미국이었는데 카타르는 누구도 봐지는 않았어요. 근데 카타르에 보이지 않는 카드가 있었어. 바로 이분이에요.
아시아 축구 연맹 회장 모함메드 빈 함만. 그리고 이분이 친구야. 블래터의 친구야. 블래터의 친구이니까 이분이 96년인가? 96년에는 이제 아시아 협회 회장 된 거예요. 그리고 96년부터는 FIFA에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분은 왕실 아니에요. 그냥 사업가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의 구도예요. 지금의 구도이거든요. 여러분, FIFA의 회장은 각 나라에 있는 축구협회 회장들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근데 월드컵은 이사회가 결정하거든요. 축구협회 회장들은 회장을 선출시켜요. 근데 월드컵 어디서 할 건지를 이 이사회가 선정해요. 이 이사회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이사회는 개혁이 돼서 생긴 이사회예요. 원래 예전엔 더 폐쇄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OFC, 오시아니아에서는 지금 3명이 오잖아. 예전에 1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OFC의 회장이었어요. 끝! 그 정도. 그리고 컨커카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5명 오잖아. 예전에는 회장하고 사무총장 끝! 이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장이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월드컵을 어디서 개최하는 것인지를 이제 알아서 좀 약간 지목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이 안 보이네요 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이 지금 IFC에 없어요. 못 들어갔어요. 지금 아예 IFC의 회장이 바흐레인이고 부회장이 카타르이고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중국 그리고 일본이에요. 예전에 한국이 IFC에서 맹활약을 했던 시절은 정몽준 회장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FIFA 회장 하려고 됐는데 그때 이제 삐져가지고 뭐야 이렇게 속을 줄 몰랐는데 하고 이제 축구에 대한 희망을 이제 접으시니까 한국도 자동적으로 이 FIFA 시장에서 이제 대보하는 거죠. 사실은 한 개인의 아젠다 아니고 나라의 아젠다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에요. 여튼 그때 이제 AFC 회장이 카타르였는데 모함메드 빈 함만 이분이에요. 이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 오케이, 우리는 유력한 후보자가 아닙니다만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나라들이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일단 나는 이사회에 있으니까 나 한 표. 나머지를 잘 꼬시면 됩니다 하고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축구협회 총회가 있어요. 2009년에 앙골라에서 합니다. 그때 바로 앙골라에 가요. 이 카타르하고, 그러니까 카타르 왕자하고 이분이 가요. 그 축구 협회 총회에 아프리카 거만 AFC 거 거기 갔는데 AFC 아니지 ACF인가? 여튼 아프리카 축구 연맹의 총회죠. 거기 가서 카타르는 얘기해요. 니네들 우리를 밀어주면 우리가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의 나라에 있는 축구협회에다가 10억씩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10억씩 드릴게요. 근데 그분들이 거절해요. 거절한 이유는 무슨 10억이야. 10억은 작년 가격이었어. 좀 더 올려주시죠 하고 10억 아니지. 잠시만, 제가 잘못 말했어요. 100억을 얘기해요. $1 million. $1 million 100억 맞지? 아니야, 10억 맞네. 10억 맞네. 여튼
1 million 달러 얘기를 해요. 10억씩 얘기했는데 이 아프리카 형님들은 작년 가격이니까 올라갔다고 하고 15억으로 올려줘요. 그래서 거기서 딱딱딱딱 3명한테 15억씩 합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냐? 복로자가 있었지. 복로자는 바로 이분이에요. 알메지디. 파트레 알메지디인가? 여튼 이름 모르겠는데 이분 지금도 어딘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노르웨이인가? 자신이 뭐 안전 문제가 있다고. 원래 카타르 아줌마예요. 그때는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격 협상했을 때는 현장에 있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영국에 있는 언론사들한테 이름을 쓰지 않고 얘기하다가 다음에 딱 봐도 이 정보가 어디서 나온지가 이제 보이니까 이 아줌마가 이제 정보를 샌다는 거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이름도 말해주고 도망가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서 지금 뇌물이 개인 계좌에 들어가면 뇌물인데 카타르가 그 당시에는 그 어느 누구의 개인의 계좌다가 돈을 안 보냈어요. 지금 방금 전에도 뭐지 댓글창에서 누가 이거는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멘터리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카타르 사건을 열심히 취재를 했거든요. 카타르는 열심히 로비했다는 거 맞는데 근데 이 유럽 애들한테 걸리면 끝장나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카타르 사람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유럽 애들한테 걸리면 끝장나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잖아 상대가. 원래 미국이 가지고 간다는 걸로 이미 미국이 알고 있어. 이번 거 올 거야 라고 이미 미국이 안심한 상황이었지. 그래서 카타르는 로비를 했을 때 국제적인 그 윤리 바운드리라고 해야 되나? 그 밖에 안 나갔대요. 그래서 그 어느 개인한테는 돈을 안 줬고 주로 그 집단 대 집단식으로 했대요. 예를 들면 그 아프리카 애들한테 구비 계약을 했잖아요. 15억 준다고. 근데 그 15억을 어떻게 갔냐면 카타르 기업들이 그 나라들에서 그 축구협회랑 관련된 재단에다가 그 기업이 기부를 한 거예요. 뇌물 사건이 다음에 터져요. 근데 그 어느 뇌물 사건인데 카타르 정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무혐의로 나왔고, 그리고 이 아줌마가 처음에는 뇌물 줬다고 했어요. 뇌물 줬다고 했는데 다음에 이제 뇌물 사건이 터지고 FBI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아줌마 또 이제 와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협력을 하거든요. 협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아줌마도 자기 말을 바꾸게 돼요. 미안하지만 나 예전에는 좀 약간 언론의 포인트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살짝 좀 약간 나의 말들을 과장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합의했을 땐 다 기관 대 기관식으로 합의했다고 해요. 막판에. 근데 그 넷플릭스에 있는 그 다큐멘터리 그 부분이 없어요. 여튼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정보인데, 하여튼 카타르는 일단은 가서 아프리카 애들을 그런 식으로 설득해요. 그럼 남는 거 어디예요? 남는 거는 유럽이에요. 유럽에서도 그 당시에는 이제 플라티니라는 회장이 있었죠. 그때 아마 부회장인가? 하여튼 프랑스가 그때 셌기 때문에 프랑스 그때 힘이 셌어요. 프랑스에 가서 사르코지 한테 얘기해요. 니네들 우리를 좀 밀어줘. 밀어주면 우리도 니네들한테 도와줄게. 그때 사르코지도 사실 좀 약간 경제 재정 문제도 있던 파리스 산제르맹이랑 관련된 그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방송 송출권 원래 프랑스한테 있었어요. 그 피파에 관련 이거 다 그때는 카타르가 구매해버려요. 그리고 그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나름 좀 약간 힘이 있었던 나라가 태국이었는데, 또 태국이란 무슨 전용가스 LNG 가스, 그 전용가스를 리퀴드 좀 약간 액체로 만들고 파는 그런 뭔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아시아다가 팔 때 무슨 태국 회사를 통해서 팔겠다고 하고, 무슨 태국 회사랑 또 무슨 계약을 해요. 그리고
카타르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사실은 이기고 싶었던, 도전하고 싶었던 중에 하나는 항공사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중동 항공사, 중동이라고 하면 항공사로 생각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터키 항공사하고 에미레이트예요. 특히 에미레이트예요. 그래서 카타르도 이번 계기로 제가 항공사를 띄우려고 했는데 프랑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니네들한테 그 비행기들을 살 테니까 우리 니네들이 좀 밀어줘. 그래서 카타르는 진짜로 로비를 그 바운드리 안에 있는 방향으로 해요. 가서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 아니고 그 개인 계좌에다가 돈을 주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의 이익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국가기관들하고 자기 나라에 있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을 연결시키고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도 또 제가 인터뷰들을 봤는데 이사회에 있는 특히 UEFA 그 유럽 축구 연맹에 있는 사람들이 밀레토를 오지가 더지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카타르에다가 투표한 사람들도 있대요. 카타르가 이번에 나와야지 미국이 킹 받아가지고 이 블레터를 져질 거 아니야. 그 생각으로 투표한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도 그냥 반미 감정으로 됐대요. 뭐 무슨 미국 제국주의 새끼야. 그래 뭐 카타르한테 주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카타르에 있는 뭐 무슨 노동자 문제라든가 뭐 민주주의 여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언급되진 않았어요. 그 당시까지만. 왜냐면 누구도 카타르가 당선될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경기장도 없는데 제대로 어떻게 돼요? 무조건 미국이 가지고 갔다는 걸로 다들 안심한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라면 카타르 나올 때는 그 영상들을 보시면 밀레타도 너무 놀래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미국 찍자고. 근데 사람들이 미국을 안 찍어요. 그런 식으로 카타르 돼요. 그래서 지금 빌레터가 중간중간에 나와서 카타르가 선정됐다는 건 하나의 실수였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니까. 본인이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 이사회에 있는 이사들한테. 미국 찍어. 야, 미국 찍어봐. 했대요. 확실히. 이거는 팩트예요. 빌레터는 미국으로 밀어줬어요. 근데 카타르 됐어. 카타르 되니까 미국 열받지. 야, 사우디! 일로 와. 너 중동 담당자라며? 이 카타르는 뭐야?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하면 카타르가 봉쇄를 당하는 건 2017년이거든요. 근데 카타르하고 사우디의 사이가 나빠지는 거는 2011년 아랍의 봄이에요. 2011년이냐 아랍의 봄이 맞나? 아랍의 봄 2012년 아니야? 아랍 스프링 2012년이네. 자, 2010년이거든요. 그때 카타르하고 사우디가 아랍의 봄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사우디가 더 이상 무슬림 형제단을 밀어주지 말자. 오히려 말을 들을 만한 세속주의자 독재자들을 밀어주자 했는데 카타르는 왜 그러지? 무슬림 형제단 계속 미는 거 아니야 해서 그때 이해관계가 중돌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미 카타르가 이제 피파를 주최하게 되면서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들어졌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랍의 봄이랑 다르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진짜 기분 나빴던 거 맞고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일을 더 줘요. 지금 우리 블레터하고 친구잖아. 96년부터 둘이 친구야. 근데 뭐야? 친구인데 미국으로 밀어줘? 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애가 가서 같이 일해본 적이 또 없는 남아공으로 밀었는데 나처럼 돈이 필요했을 때 막 갖다 주고 항상 도와줬던 나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 이 새끼야? 다음 선거 때 보자고 해서 바로 2010년. 자, 여러분 지금 날짜가 잘 보셔야 돼요. 2010년 12월은
카타르가 발표되는 날짜예요. 근데 그때는 이 사람이 블레터가 사실은 내 옆에 있는 나의 친구 아니고 뒤통수 치는 새끼였다는 걸 깨달아요. 아시아 축구연맹 회장 카타르 출신 모하메드 빈 함마드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럼 내가 이 사람 쳐야지 라는 생각으로 2011년 바로 다음 해 5월에 열릴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해요. 원래 언제였지? 그 선정이? 그 카타르가 선정된 2010년 12월이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겁이 난 거죠. 왜냐면 이분이 개인 톤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개인 톤이 있는 거야. 사업가이니까. 카타르 사업가이니까.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죠? 이 피파에서 회장 되려면 핵심적인 자리가 어디야? 콘카콘인가? 잠깐만 보자. 아, 콘카카프. 여기야. 근데 콘카카프도 그때는 정리를 하는 거야. 때마침 그때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 모하메드 빈 함마디 거기 가려고 했어. 거기 가려고 했는데 블레터는 블레이즈한테 얘기를 한 거야. 절대 애를 받지 마. 원래 미국에 가고 싶을 때 막 갔던 이 카타르 비즈니스맨은 비자가 안 나와서 미국 못 가요. 그때 이제 더러운 전쟁이 시작했구나. 나도 가서 좀 약간 로비하려고 했는데 콘카카페 정회에서 나를 약간 막고 있구나. 다음에 애가 즉슨 우리 블레터가 그 정회에 가요. 가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카메라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카리비안에 있는 이 형제들이 축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이 없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피파의 계좌에서 콘카카페 계좌로 8억 50억 찍어주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바로 카메라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 기관 대 기관에 이렇게 돈이 가면 그거는 그 뇌물이 아니거든요.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손이 아니까. 그리고 피파의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기능이에요. 피파가 돈을 모았다가 밑에 있는 협회들한테 돈을 뿌려야 돼. 사실상. 그거 문제 아니야. 근데 딱 봐도 이 콘카카프 놈들이 협회장으로 그 협회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 젊은 애들한테 가겠어, 그 돈이? 본인들은 먹겠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블레터 할아버지는 돈을 누구 개인한테는 주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확실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블레이저리란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 모하메드 빈 함마디 총에 오는 것을 막아요. 막았는데 모하메드 빈 함마디 멈추겠어? 아랍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고집. 비자 없다고 해서 나는 그걸 못하겠다고? 바로 연락을 합니다. 콘카카프 회장한테. 아니, 회장님, 나도 가려고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콘카카프의 주인이 당신이잖아. 어? 하드코트는 니네들인데 무슨 미국에서 정회를 해요. 그래서 당신 아들도 학교 가셔야 되는데 학비도 필요하실 것 같고 나이키 신발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정회를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콘카카프 정회 다시 열려요. 어디서? 트리나 타바고에서. 반전에 반전. 그때 블레이저가 짜증내요. 아니, 흑인이 뭐 하세요? 우리 정회를 한 번 했잖아. 당신 다시 왜 열어? 아니, 우린 지난번에 미국에서 이제 정리를 열었는데 아직도 좀 정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모이자. 아니, 형, 당신 지금 트리나 타바고에서 정리를 열면 거기서 뒷돈 많이 쟁이시잖아요. 우리 지금 요즘은 사람들이 다 피파 돈을 많이 먹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좀 제발 좀 살살 하세요.
아 무슨 뒷돈 챙긴다 이 새끼야. 뒷돈을 같이 챙길 때 같이 챙기고 지금 이럴 때 뭐 하는 거야? 나 정리를 한다 하고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우리 모하메드 빈 함마드 가죠. 정리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얘들아 우리 비주류들이 이제 좀 약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나를 좀 약간 밀어줘. 근데 신기한 거는 블레이저 안 갔대요. 블레이저 이 종에 안 갔어. 안 갔는데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애들아 호텔에 갔는데 봉투 없었어? 다들 무슨 봉투야? 봉투가 있을 리가. 우리는 민주주의적으로 법주주의적으로 만나서 이 콘카카프하고 카타르랑 함께 어떻게 발전을 하고 뭐 이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얘기했지. 무슨 봉투에 했는데 중간에 한 명 나오겠지. 마르다바스인가? 나라 이름은 마르다바스인가? 마르나보스인가? 바르바도스. 한국말로 뭐지? 한국말로 발음을 보자. 바베이도스. 여러분 여기에요. 바베이도스. 잠깐만요. 자, 이분이 바베이도스가 얘기해요. 봉투요? 아, 좀 봉투가 있었는데 그런 봉투가 아니야. 뇌물 아니었고. 아, 그리고 이게 포르토리코다 얘기해요. 포르토리코하고 바베이도스가 얘기해요. 아, 그래 봉투가 있었는데 왜? 야, 그거 뇌물 아니야? 포르토리코는 아니요, 뇌물 아니야. 그냥 뭐 쓸 거 있을 것 같아서 쓰라고 한 거지. 난 아직도 누구를 투표할 건지 모르겠어. 생각 중이야. 뇌물이라면 내가 어디에다가 투표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나 아직도 생각 중이야. 하고 포르토리코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바베이도스는 아, 이거 딱 봐도 뇌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잭 블레이저 이 미국 놈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진을 찍고 보내줘. 그래서 사진을 찍고 보내. 바베이도스가 사진을 찍고 보내고 잭 블레이저를 바로 애한테 보내줘. 블레토한테. 그래서 둘이 터트려요. 이 아랍 새끼들은 말이요, 열심히 뇌물도 하고 매수도 하고 이 중동은 말이요, 약탈 매수 뒤통수 기본이야. 이 세계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어떻게 돼서 하고 갑자기 난리가 일어납니다. 난리가 일어났는데 잭 블레이저도 아니지, 차키 블레이저이지. 차키 블레이저도 이제 지친 거야. 언제까지 비서실장, 언제까지 사무총장, 언제까지 나는 부회장이야. 나 미국 사람이야. 나 유태인이야. 야, 이 사람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여튼 나는 더 높은 사람이야. 나 언제까지 여기 밑에 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 흑인의 형을 쫓아내야 돼 하는 계산을 하고 있었고, 이 잭 블레이트도 이 사건을 터뜨리면서 이제 다음에 선거 있을 거잖아, 5월에. 그 선거 때 유일한 후보가 있어요. 그 후보를 없애버리려고 한 거야. 근데 제가 또 누구한테 들었는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미국이 시켰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왜냐면 바로 이 사건 이후로부터 FBI는 차키 블레이즈를 비공식으로 체포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알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공식적인 말이 뭐냐면, 이 캐리비안 나라들에 있었던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찌라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더라 통신이란 말로는 미국이 이미 빡친 거야. 그래 이 새끼야. 두고 보자. 이렇게 뇌물을 한다고? 오케이 하고, 이 피파 안에서 제일 더러운 사람 누구냐를 찾아가지고 아무리 봐도 제일 더러운 사람이 이 차키 블레이즈야.
자기네 나라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네 나라 사람이니까 그 뒷조사를 하는 거 제일 빠르겠지? 제일 빠른데 이 사람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세금을 안 냈대요. 단 한 번도. 무슨 15년 동안 세금을 못 냈냐. 여러분, 나는 그 구질구질한 시절에도 10만원, 20만원 세금을 냈거든요. 세금을 안 낼 리가 없지. 근데 미국에서는 제일 큰 죄들 중 하나는 세금을 못 내는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 FBI 와요. 너 지금 현재 무슨 40년 동안 감옥에 들어와야 돼. 뇌물을 세금 안 냈기 때문에. 너 우리랑 협력할 거야? 아니면 감옥 갈 거야? 이 사람들이 협력하기로 한 거지. 물론 미국 보기에는 다 뿌리를 뽑으려고 했기 때문에 협력자가 필요한 거야. 왜냐면 한 명이 와서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추가적인 증거 다 따야 돼. 그래서 FBI는 이 사람한테, 자키 블레이저한테는 녹음기를 주고, 이 자키 블레이저는 4년 동안 15년까지 그 수사가 더질 때까지는 열심히 어디나 가면 녹음기를 들고 모임들에 가서 그 녹음기를 다 FBI한테 넘겨줬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드리나 다버거에 있었던 봉투 사건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는지, 아니면 블래터가 있는지, 아니면 미국하고 블래터가 동시에 있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는 하는데, 확실한 거 뭐냐면, 우리 모하메드 빈 함마드 말을 뭐냐면, 나는 수작당했다. 이거는 개수작이다. 왜냐면 웬만한 그 모든 선거 이전에는 호텔들에 봉투가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들어간다고 해서 누구한테 약속을 받지는 않아요. 투표해달라고, 줘달라고. 이 봉투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난 아직 선출도 안 됐는데 넌 이 정도 돈으로 먹는다면, 내가 선출되면 토모 안에 먹을 수 있다는 표시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뇌물에 들어가려면, 이것 자체가 뇌물에 들어가려면 합의를 받아야 돼. 돈을 받고 넌 나한테 돈을 그 투표를 해. 근데 그런 합의 문서 아무것도 없고, 예전에는 그 봉투들이 있었대요. 우리 셉 블레터도 98년에 그 선출됐을 때 봉로자들 나왔거든요. 제가 호텔 방에 들어갔더니 침대에는 봉투가 있었다. 근데 누구 준지, 누구한테 투표 수라고 인지는 아무것도 쓰여있지는 않고, 이제 눈치를 채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 뭐냐면, 모하메드 빈 함마드 말이 뭐냐면, 나는 수작당했다. 왜냐면 이거는 피파에 있는 전례야. 그러니까 정통이, 이거는 피파의 정통인데 왜 나를 가지고 지랄이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빡이 친 거야. 엄청 빡이 쳐가지고 가서 싸우려고 해요. 잭 블래터로, 셉 블래터로. 야, 이거 너의 수작이지? 누구나 다 봉투를 줬잖아. 너도 줬는데 너 지금 나를 가지고 왜 그러냐? 근데 이 사람이 카타르 사람이잖아. 카타르 사람이니까 이걸 가지고 미국, 영국 언론에는 봐봐, 카타르 사람들이 이렇게 돈으로 해결한다. 본인도 지금 회장 되려고 했는데 트리노 다바고에 가서 카리비안 해 사람들한테 막 돈을 뿌렸다. 아, 그리고 봉투 안에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4만 불이 있었대요. 4천만 원. 4천만 원의 돈은 가지고, 나 이제 약간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 주신 것 같아. 나였으면 나는 1,000만 원도 가지고, 아예 형님 왜 투표해드릴게요 할 것 같은데, 4천만 원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여튼 이제 손이 크신가 봐요. 4천만 원씩 좀 뿌렸어요. 거기서 30명한테. 얼마나 되냐? 한 또 12억 정도 되네. 그래서 난리를 치죠. 영국하고 미국 언론이 난리를 쳤는데, 그때 이제 카타르 국왕이 빡이 친 거지. 야, 이거 뭐야?
그래서 카타르 왕자는 이 모하메드 함마드를 데리고 스위스에 가요. 잭 블래터한테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 간에 다 됐다고 치고 이 아저씨는 사표할 거야. 퇴보할 거야. 당신들 이걸 없애버려. 덮어버려. 잭 블래터도 오케이. 슈크란 자지라. 땡큐 베리 마치. 땡큐 베리 마치. 임파시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후보였는데 후보직으로부터 사퇴를 해요. 사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블래터 회장님도 이 사건을 덮어버리고 단독 후보로 회장 선출에 나왔는데 선출됐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 딱 그때는 FBI는 차키 블레이즈를 완전히 잡아먹죠. 너는 우리한테 도와줘야 돼. 근데 콘카카프 사건이 터졌잖아. 결론적으로 맞잖아요. 콘카카프 사건 다 터졌어. 언론에 나왔어. 한번 언론에 나왔고 피파는 이걸 좀 약간 수사를 해야 돼. 수사를 했는데 이제 수사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물러나갔죠. 잭 워너 물러나갔고 대신 누가 선출됐냐면 사이먼 제도에서 이 아저씨가 회장으로 선출돼요. 이 사람이 이제 콘카카프 달라져야 됩니다. 콘카카프는 돈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콘카카프는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깨끗해질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이제 첫 연설을 마쳤죠. 이 새끼는 뇌물 옆에다가 콩 하나 더 붙이는 새끼였어. 아싸리 이 아저씨는 돈을 받은 거야. 이 사이만 제도 출신 이 아저씨는 엄청 많이 돈을 뿌립니다.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차키 블레이즈는 FBI한테 얘기해요. 니네들이 나 말고 일할 사람이 하나 더 있어. 니네들이 그 사람을 좀 약간 따라해봐. 많은 더러운 걸 찾을 거야. 그래서 FBI는 이 사람 이름이 또 뭐였지? 제프리 웹이에요. 제프리 웹이라는 사람인데 제프리 웹을 따라다녀요. FBI. 야, 심각해. 이 사람이 선출된 지도 안 됐는데 거의 선출된 지 10년째 회장들 보다 더 많이 먹어. 이분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미국이 애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 그래서 미국을 뭘 한지 아세요? 중동 스타일. 애의 자식들을 납치했어요. FBI는 애의 아들 2명을 미국에서 체포했어요. 그래서 애한테 신호를 보냈지. 너 와. 그래야 너의 자식들 석방시켜줄게. 왜냐면 이 사람이 돈 세탁을 했을 때 자식들을 통해서 했거든요. 근데 애는 동시에 트리나 토바고에서 좀 약간 오랫동안 안보 의장 자원이었대요. 그 좀 약간 공식적으로 나라 트리나 토바고에 있는 그 국가 행정기관에서도 자리가 있으셨던 분이니까 그 외교관 여권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처럼 오직 축구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얘를 못 잡았거든요. 못 잡았는데 대신 자식들이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애 자식들이 미국에 있어. 감옥에 있어. 애도 트리나 토바고에 있어요.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미국의 애를 잡을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CIA는 한 5년 동안, 한 4년 동안 막 이제 증거물들을 다 모았다가 이제 2015년 우리 회장님이 다시 한번 회장으로 출마했어요. 출마했는데 그때 상대 후보는 요르단의 왕자였어요. 요르단의 왕자였고 근데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 자리를 다 잡은 거야. 그동안 매겨 살리는 동생들이 있는데 다들 이제 선거하러 왔지. 그 스위스에 선거하러 왔는데 아침엔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스위스 커피 너무 맛있어. 아, 초콜릿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미국 FBI 경찰들이 와서 그래 먹어 이 초콜릿 먹어봐 이 새끼 하면서 12명인가? 이상하게 다 잡아먹었어. 특히 그 사이만 특히 이 사람을 체포했을 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 그 체포 현장을 보여주고 가족한테 얘기하라고. 왜냐면 혼자 안 왔어요. 스위스에 이제 왔는데 자기 식구하고 자식들 다 데리고 온 거야. 그렇게 속은 거지. 그때 연락하라고 했대요. 이제 그 자기 체포 현장을 보니까 자기 가족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를 2번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 정도로 돌아왔대요. 하여튼 이제 2015년에는 그 사건이 터지고 우리 회장님이 다시 선출됐지만 바로 즉시 이제 사표를 냈어요. 사표 내고 자기 자리에는 누구를 임명했냐면 이분을 임명했어요. 플라티니. Merci beaucoup, but it's impossible. 이분을 임명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갑자기 어떤 문서를 꺼내요. 언론에다가 폭로시켜요. 그 문서에는 2011년에는 우리 회장님이 플래터 회장님이 우리 플라티나한테는 20억 정도 돈을 보냈대요. 그거 나오니까 이 사람이 원래 우에파 회장 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못했고 지금 현재 사람이 우에파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피파 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20억이 뭐냐? 그거 이제 다 나왔어요. 그냥 돈으로 주로 뭐지? 빌리고 주는 그 뭐지? 매수가 아니었대요. 그거 뇌물도 아니었대요. 그냥 개인적인 일인데 마치 이 피파에서 새 블레토 그 라인을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 사람들 그렇게 날아간 거지. 그 수사를 받았는데 다 무혐의 나왔어. 그걸 받았다는 거 아니고 그 뇌물 받았다는 거 아니고 오히려 그 무슨 이유 때문에 돈을 줬었어야 됐는데 2006년에는 늦어서 2011년에 줬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다음에. 근데 결론적으로는 피파가 지금 그나마 깨끗해졌고요. 그 이후로 바로 이제 개혁에 나섰어요. 개혁에 나서서 이사회를 뽑는 구도로 다시 재구성하고 그 회장의 힘을 좀 약간 줄이고 좀 약간 지금도 그 수정 중이거든요. 그 개혁 중이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 뭐냐면 이 사람만 인터뷰예요.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96년부터 3년감을 들고 일했는데 그리고 블레터한테 내가 항상 더워졌어. 근데 이 사람 나한테 뒤통수 치고 다음에는 나의 명예까지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말이 뭐냐면 2011년부터 그 사건이 터질 때까지 매일매일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했대요. 매일매일 기도 있고 또 뭐 있었지? 예배. 이분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일매일 예배하잖아. 하루에 5번. 예배할 때 예배 끝부분에는 기도했대요. 오 신이요. 이 블레터가 나의 명예를 건드렸어.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수작을 뿌려가지고 나를 국제적으로 개망신시켰어요. 신이여 제발 이 블레터가 나보다 더 2~3배 국제적으로 개망신 당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으로 매일 기도했대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수사가 터졌잖아요. 수사가 터질 때는 비파가 진짜 난리였어요. 밑에 있는 젊은 회장들은 그 블레터 얼굴에다가 이렇게 돈을 뿌리기도 했어요. 나이가 지금 얼만데 봐봐 나이가 지금 이 정도이거든요. 거의 78세야. 그 당시엔 78세인가? 모르겠어요. 여튼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인데 30대 애들이 40대 애들이 얼굴에서 돈을 뿌리고 너 돈을 처먹는 아저씨잖아 하면서
진짜 개망신을 시켰어요. 근데 결론을 맺자면, 우리 플레토 아저씨는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걸로도 뇌물을 먹은 적이 없고 누구한테 뇌물을 준 적도 없어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그럼 문제가 뭐냐? 이 사람 주변에는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눈을 감았다는 거야. 왜냐? 그 자리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전에도 사무총장이었잖아요. 그 사람 느낀 거 뭐냐면 이 피파 회장이라는 이 자리는 대통령 자리보다도 명예스러워. 이 사람이 마지막 작품이 뭔지 아세요? 그 팔레스타인까지 피파에 가입시켜줘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진선 축구를 하려고 했고, 이제 이 사람이 막판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달라고 했었던 자신을, 이 나라 대통령들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을 타주면 그냥 못하고 나는 이제 피파 회장 축구의 힘으로 국제적으로 무슨 평화를 하려고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집착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피파 패티시가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가 속은다고 하면 무조건 뇌물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뇌물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다가 패티시를 느낀다면 그것도 일종의 속은 거거든요. 왜냐면 명예가 속은 거야. 할 만큼 하고 다음에 후배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안 일어나. 나 거기서 끝까지 앉을 거야. 하여튼 여러분, 오늘은 이런 좀 약간 피파 안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피파의 큰 현대사 그리고 제가 많은 걸 좀 약간 배웠던 거였어요. 이번 계기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한 나라는 미국인데 피파 안에서 미국이 쭈구리야. 차키 블레이즐이라는 사기꾼이 미국을 대표하고 힘이 없어. 그래서 자원의 세계, 3D, 4D, 5D.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원에서, 이 병행 세상에서는 미국이 제일 세긴 하지만 축구의 병행의 세상에서는 미국이 쭈구리야. 그래서 좀 약간 저는 철학적으로 많은 깨달음을 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말해주시고, 질문 없으시면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